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으면서 이번 전체 투표율이 과연 60%를 넘을까도 이번 선거의 관심사입니다. 매번 대선에 비해 턱없이 낮은 모습을 보였던 지방선거 투표율. 하지만 피부로 와닿는 많은 정책들이 지방선거 당선자에게서 나온다는 점은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6월 12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자정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됩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들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 선거전이 고소와 비방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과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역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와 동작, 송파, 노원 등이고 투표율이 저조한 곳은 종로와 금천, 중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의 이모저모와 투표 시 유용한 정보와 주의사항 짚어봅니다.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포구청장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들도 유권자들을 찾아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역 인근은 후보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립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좀 더 일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하루 종일 붐비는 전통시장 역시 후보들이 자주 찾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 서서 공약을 적은 피켓을 높이 들어올리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합니다. 저 봉사만 열심히 해온 사람입니다. 진정성 있게 정말 참 좋은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은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후보들이 연대해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마포는 돈보다 정직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칙보다 원칙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마포 젊어져야 합니다. 이제 낡은 패습 걷어내야 되고 새로운 청년 혁신 구청장이 마포를 이끌고. 중앙당의 지원 유세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명 정치인과 차에 함께 올라 주거니 받거니 유세를 진행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킵니다. 홍성문의 토론, 홍성문의 콘텐츠, 이건 정말 마포구에서 최고다. 이런 사람이 마포구에 나와서 마포구를 혁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패거리 정치들에게 또다시 마포구를 넘길 수밖에 없다. 때로는 유세차를 이용해 마이크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뚜벅이 걸음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면서 낮이며 밤이며 릴레이 선거운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17년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함께한 저 윤석일이 마포구청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조례와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1분 1초가 아까운 후보들. 유권자들을 찾아 나선 5명의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이렇게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는 후보 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고소 고발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상대 후보의 납세 실적 중 최근 5년간 발생한 체납액 9,600여만 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직자로 나올 때 그때 모조리 세금 납부하면 되는가 이걸 묻는 거고요.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나 세금 체납이 기록이 없어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강연 중 쓰러진 배우자를 간호하다 보니 5년 전 발생한 체납액을 뒤늦게 인지, 완납했다는 입장입니다. 세금 체납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그 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 후보는
이 후보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 사이트엔 당시 진행되는 강의 주제와 일정이 게시돼 있어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지난 2013년에 이어 2015년에 발생한 체납액 6,800여만 원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 캠프에선 배우자가 쓰러져 있는 동안 강의 일정 일부는 취소됐다고 설명했지만 자세한 답변과 추가 해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이 후보의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조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일 뒤엔 민선 6기 서초구청장으로 활동해온 한국당 조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구청장 업무 추진비로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현재 경찰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는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 후보와 허위로 보도한 기자 그리고 언론사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장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이번엔 강동구청장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강동구의 각 정당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강동 지역 선거 전략 핵심은 노동과 인권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신장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겠다는 포석인 겁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이 구축한 도시농업과 복지정책 틀 안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 민주당 측에선 선거 전략을 계획하는 담당자가 근본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인터뷰가 아닌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강동 지역 선거 전략은 개발과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현안들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기존 현역 의원 대부분을 도시 발전에 적합한 인물들로 대거 교체하는 한편 발전의 과도기를 맡고 있는 강동구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성과를 통해서 강동 구민께 보답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저희는 능력 있는 후보 위주로 공천을 한 것이 저희의 큰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전략은 재정과 일자리에 무게가 실립니다. 50%에 육박하던 강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10년여의 세월 동안 30%대로 곤두박질 치면서 갈수록 악화돼가는 강동구의 행정 여건을 지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이 실정으로 인해서 자립도가 30%는 내려앉았습니다. 자립도를 50%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보훈 정책을 중점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고도 지역의 산업지구 단지를 조성시켜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구청장과 지역 의원들의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동구.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동구의 미래를 가를 여야 정당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매 선거마다 관심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율일 겁니다. 77%를 넘겼던 지난해 대선 투표율. 하지만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율은 60%도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이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대통령 선거, 탄핵 열기에 힘입어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직전에 열린 총선 투표율이 58%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당시 투표율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와 동작구가 80.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파구와 노원구, 양천구와 마포구도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종로구와 금천구, 중구와 중랑구 등은 평균 투표율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같은 자치구별 투표율 순위가 지난 지방선거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2014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선 투표율 순위를 비교해보면 동작구와 서초구, 노원구와 마포구 등 9개 자치구는 2번의 선거에서 모두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중랑구와 중구, 금천구 등은 하위권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1명당 투표 비용은 2만 5천 원.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인 56.8%를 적용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낭비되는 세금이 4,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 해 예산이 4,400억 원인 인천 강화군 예산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역대 지방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됐던 선거가 모두 13번이나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내일이면 길고도 짧았던 이번 지방선거의 결전의 날입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선거 과정을 짚어보고 내일 투표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정보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선거구 획정 지연과 반대 목소리. 공천 잡음은 많은 선거구에서 나타났고 후보자 등록일까지 공천이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구가 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의 76%가 적극 투표 의사를 밝혔고 사전 투표율도 20.1%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대내외적인 이슈와는 상관없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선거는 1인 7표, 서울시장과 교육감,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에 비례대표 시의원과 구의원까지 모두 동네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1인 8표 혹은 1인 6표가 주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1인 8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그리고 1인 6표는 기초의원이 이미 무투표 당선 확정된 곳입니다. 투표는 저녁 6시까지 자신이 속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가정에 발송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후 2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함께 들어갈 수 있고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제한됩니다. 또한 오후 6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마감 시간이 지나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중한 한 표는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저희 뉴스라이브에서 약 석 달에 걸쳐 매일 전해드렸던 취재기자와의 지역 판세 점검.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역 구청장의 아름다운 불출마로 불리는 광진구 상황을 취재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소임 기자 어서 오시죠. 자, 먼저 지난 8일과 9일에 있었던 사전투표, 이 광진구는 어떤 결과를 보였습니까? 네, 이틀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0.14%였는데요. 네. 광진구의 경우 이보다 조금 낮은 18.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서울시 평균 투표율인 19.1%보다 약 0.6%포인트 낮은 수치였는데요. 이 중 관내 투표자 수는 3만 9천여 명, 관외 투표자 수는 1만 8천여 명이었는데 관외 투표의 경우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양동이 3,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이 마지막 선거 날이죠. 이 후보들도 분주하게 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취재 기자로서 현장에서 후보들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이번 광진구청장 선거는 그야말로 각축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김기동 구청장이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타 후보들이 그 위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일단 누구도 승리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누구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됐기에 더더욱 선거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 더불어민주당 김선갑 후보의 모습은 현장 유세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김선갑 후보는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시장 그리고 골목을 돌며 한 표를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지명 후보는 같은 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에 빠짐없이 다니며 동관 승리를 약속했고요. 또 당원들을 독려하며 지지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홍준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획기적인 공약을 내놨다며 기자회견까지 여는 열의를 보였고 이에 따라 유세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것보다 공약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이면 투표 날입니다. 광진구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후보들의 공약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민주당 김선갑 후보는 국정과 시정, 구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며 구청장이 되면 구역 일대에 첨단 업무 복합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 통합 신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큰 역점 사업이 구의자행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제가 작년에 구의자행 재정비 촉진 지역 거기에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 심의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국당 전지명 후보는 지금껏 축적된 정치 경험과 경제 지식이 충만하다며 광진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발전보다는 사실 퇴보되고 있는 듯한 이런 어떤 현실이 바로 가장 큰 현안이죠. 잘해낸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내지는 다시 우리가 백지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홍준 후보는 그동안의 구정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 보이겠다고 강조하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없애는 대신 대규모 주차 타워를 세워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세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많이 벌여서 저는 적극적으로 국내 자본 유치, 해외 자본 유치, 그다음에 우리 지방 공무원들을 재교육, 재배치하겠습니다. 네, 선거라는 게 단 한 명의 승리자만 용납하기 때문에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선거 기간 동안 힘들게 노력했던 만큼 그들에게 고생하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광진구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정책, 당연히 청년 정책이겠죠.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다양한 청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노원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 들어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김수민 기자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떠오른 청년 정책.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될 구청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원구청장 후보자들의 청년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후보는 주거 문제도 시급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며 선도적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이제 개발이 되면 거기에 이제 혁신적인 선도적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그런 기업이나 연구소 같은 게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원구 청년들은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그 일자리와 좀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 임재혁 후보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고 노원구 도시개발을 통한 자연스러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노원구의 아파트들을 단독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 재설계를 해서 대형 빌딩도 들어오고 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면은 그곳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이처럼 청년 일자리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고 그에 관련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가 있는 반면 바른미래당 양건모 후보는 의식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 주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아파트라든가 공공 임대를 할 때 일정 정도 많지는 않지만 워낙 이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일정 정도 부분을 청년이라든가 대학생 쪽에 이제 할당을 해서 짓게 한다든가 그 남은 집, 여유 인력의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가 매입을 해갖고 청년들이 거기 쉐어하는 거, 그죠? 이렇게 같이 몇 명이 각 방에 있어갖고 같이 하는 그 공동 어떤 주택들을 오히려 이제 구 차원에서 리모델링 해갖고. 민주평화당 한덕희 후보 또한 청년 일자리는 결혼,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문제라며 취업준비 지원 정책과 결혼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 내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운 노원구청장 후보자들. 과연 어떤 후보자의 청년 정책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김수민입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이면 모두 끝이 납니다. 내일이면 우리 동네 대표자가 정해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거리에서 숱하게 만났던 많은 후보들이 고배를 마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민주주의라는 돌탑에 돌을 하나 더 얹어줬다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